하게 되었다. 태복은 황제의 수레와 말을 관리하던 관리입니다. 권원 2년에 관부와 장락궁 위위 두보는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주 예절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붙어 이미 술에 취했던 관부가 두보를 구타했다. 그런데 두보는 원래 두태우의 형제로서 황제는 태우가 관부를 죽일까 걱정하여 관부를 연나라 승상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몇 년 뒤에 그는 다시 법을 어겨 관직을 잃고 장안의 집에서 쉬게 되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아주 좀 평탄하지 않은 사람이야. 관부는 성격이 강직하고 술을 마시면 주사를 잘 부렸고 또 면전에서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족들이나 혹은 보통 세도 있는 사람들 모두 관부보다 지위가 높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모욕을 주었다. 반면에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선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빈천하면 빈천할수록 더욱 공경스럽게 대하고 동등한 예절로 그들을 대접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후배를 칭찬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선비들은 모두 그를 칭송했다. 관부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의협을 실천하기를 좋아했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시행했다. 그와 교유하는 사람은 호협이거나 아니면 크게 간사하거나 크게 교활한 자였다. 집안의 자산은 수천만 금이었으며 매일 식객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달했다. 그는 전원 중에 못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관계의 이익을 도모했으며 관부의 종족과 빈객들은 수리와 전원을 독점하기 위해 자주 권세를 부리고 이익을 빼앗아 영천 일대에서 패도를 행사하였다. 영천의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영수가 맑으면 관씨는 안녕이고 영수가 탁하게 되면 관씨는 멸족하리라. 아이들 노래. 관부가 비록 재산은 많았지만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경성이나 시중 같은 관직에 있는 빈객들은 모두 그와 점차 멀어졌다. 위기 후는 권세를 잃은 뒤에 이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을 관부의 힘을 빌려 혼내주려는 마음이 강했다. 관부 역시 위기 후가 가지고 있는 제후나 종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주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고 가는 것이 마치 부자지간과도 같이 친밀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의기가 투합하여 대단히 우호적이었으며 한치의 싫어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직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 한스러울 정도였다. 관부의 누나가 죽어 그가 복상 중이었을 때 어느 날 관부가 승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승상은 이제 위기 후 원래 나는 그대와 함께 여기서 승상은 위기 후가 아니고 무한 후 이미 다 간직에서는 물러난 사람들이었지만 힘은 있는 어느 날 승상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승상은 원래 나는 그대와 함께 위기후를 방문하고 싶었지 하필이면 지금 그대가 상복을 입고 있구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관부는 승상께서 위기후에 대게 왕림하시려 하다니 어찌 제가 감히 복상을 핑계로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위기후에게 연회 준비를 하시라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승상께서는 내일 아침 일찍 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무한우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관부는 즉시 위기후를 찾아가 무한우와 약속한 사정을 말했다. 위기후와 그 부인은 지금 힘이 좋은 무한우가 온다고 하면서 술과 고기를 많이 사고 밤부터 바쁘게 청소를 하는 한편 음식을 준비하여 날이 밝아올 때까지 일하였다. 해가 막 뜨자 곧 문화 사람들을 모두 집 앞에 대기시켜 놓았다. 그러나 정오가 되도록 승상은 오지 않았다. 위기후가 관부에게 말했다. 도대체 승상이 잊었단 말인가? 관부는 기분이 크게 상해서 말했다. 내가 상복을 입었지만 그를 따라 연회에 오기로 응낙했으면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는 수레를 타고 자신이 승상을 맞으러 갔다.
그런데 승상은 전날 관부에게 단지 농담삼아 말했던 것으로 전혀 갈 생각이 없었다. 관부가 문 앞에 이르렀을 때도 승상은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은 채였다. 관부가 들어가서 승상에게 말했다. 승상, 무한우 전분. 승상께서 어제 위기후를 방문하시겠다고 응낙하셔서 위기후 부부는 술과 음식을 마련해놓고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감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한우는 크게 놀라는 모습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내가 어제 술에 취해 그대에게 했던 말을 잊었구려. 무한우는 곧 수레를 몰고 위기후의 집으로 갔는데 가는 것도 몹시 천천히 갔다. 그래서 관부는 더욱 화가 났다. 술자리가 거의 끝날 무렵 관부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춤이 끝난 뒤에 승상에게 권했지만 승상은 끝내 일어나지 않자 관부는 술자리에서 말하는 중 승상을 비꼬는 말을 했다. 그러자 위기후는 관부를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면서 승상에게 무한우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승상은 위기후의 집에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술 마시다가 떠나갔다. 승상이 한번 천둥번개가 많이 치네. 봄인데 승상이 한 번은 적복이라는 사람을 아까 그 적복을 보내 위기후에게 성의 남쪽 밭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했다. 이 사람은 그 땅에 관심과 욕심이 왜 이리 많은가. 왕한테도 막말하고. 위기후는 성의 남쪽 밭을 달라는 말에 매우 불쾌해하며 이 늙은이가 비록 조정에서 버려져 쓸모가 없어졌고 승상은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찌 권세를 휘둘러 나의 전답을 뺏어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거절했다. 관부도 이 말을 듣자 역시 나와 친한 위기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며 크게 노해서 적복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따구 말을 전하고 다니는 거야. 적복은 위기후와 무한후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승상에게 좋은 말로 위기후는 이미 늙어서 곧 죽을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둘러대며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무한우는 위기후와 관부가 실제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답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크게 분노해서 말했다. 위기후의 아들이 일찍이 사람을 죽인 대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를 살려주었어. 내가 위기후를 어떤 일이든 모두 도와주었는데 겨우 가뜩이 조금이 아까워서 안 주겠다고? 그걸 아까워하다니. 아니 또 관부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참견이야. 하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전답을 요구하지 않겠어. 이때부터 무한우는 관부와 위기후에게 큰 원한을 갖게 됐다. 원광 4년 봄. 원광은 한무자가 두 번째 사용한 연호임. 원광 4년은 기원전 131년입니다. 원광 4년 봄. 승상이 황제에게 관부의 집안이 영천에서 세도가 심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부한우가 왕에게 이 관부를 좀 잘 조사해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다. 그것은 본래 승상의 직무 아니요? 그 관부의 뒤를 캐보는 것. 아니 그걸 무슨 나한테 청원을 하는가? 그러나 관부 역시 승상이 불법으로 재물을 모은 것이나 회남왕에게 뇌물을 받은 일과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말을 했던 사실 등 승상에 관한 일체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결국 빈객들이 중간에서 조정해서 마침내 분규를 멈추고 화해했다. 양쪽 사람 둘 다 캥기는 게 있음직한 것을 우선 뒤로 밀어줬다. 다음 술자리에서의 비극 끝이 다가옵니다. 이쯤에 승상이 연나라 왕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태후는 조서를 내리고 제후들과 종실을 불러 모두 가서 축하하도록 했다. 위기후는 관부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가려고 했다. 그러나 관부는 사양하면서 말했다. 저는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실례를 하는 바람에 승상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승상 즉 무한우는 요새 아주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후는 말했어. 그 일은 이미 화해한 것일세 라며 억지로 동행하게 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무한우가 일어나서 건배를 제의했다. 그러다 좌중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렸다. 잠시 후에 위기후가 일어나
건배를 제의하자 단지 위기후와 예정이 있는 사람 몇 명만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었을 뿐 나머지 반 정도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신용만 하며 무릎조차 자리에서 떼지 않았다. 관부가 이 모습을 보고 관부 위기후가 친한 관부는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매우 불쾌했다. 관부도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대로 술잔을 올려 그 순서가 무한회에 이르렀다. 무한회는 그대로 자리에 앉은 채 윗몸만 조금 기울이면서 가득 채운 잔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구려 하고 말했다. 관부는 화가 났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승상은 귀인이시니 이 술을 모두 드십시오. 그러나 무한우는 끝내 잔을 비우지 않았다. 관부가 차례로 술을 따라 임여후의 자리까지 왔다. 마침 그때 임여후는 정불식이라는 사람과 기속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 답례조차도 하지 않았다. 임여후에게 술을 들어갔는데 임여후가 정불식에게 기속말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렸다. 관부는 더 이상 분노를 여태까지 참은 것도 많이 참았네.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임여후에게 욕을 퍼부었다. 야 임여후, 너는 평소 늘 정불식이 일푼의 가치조차 없다고 밖에서 비방하더니 이제 연장자가 잔을 권하는데도 어린애들처럼 소곤소곤 귓속말을 한다는 말인가? 그러자 무한우는 관부를 전불식 장군은 이광 장군과 함께 동서 두궁의 위위이다. 위위는 정불식은 당시 장납궁 동궁의 위위였고 이광은 미양궁 서궁의 위위였다. 지금 그대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장군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찌 이 장군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가? 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관부는 나는 요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칼로 가슴을 뚫으려 준비했는데 내가 정인이 인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찌할 수 있겠소? 라고 소리쳤다. 연회에 온 사람들은 일이 됐다고 생각하고는 하나둘씩 일어나 측간에 가는 척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위기후도 일어나 자리를 뜨면서 관부에게 손짓하며 빨리 가자고 불렀다. 그런데 무한우는 크게 화를 내며 모두 나의 과오로다. 내가 관부를 너무 교만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수하 기씨에게 명령을 내려 관부를 체포하라. 하고 말했다. 관부는 나가려고 했으나 나갈 수 없었다. 적복이 일어나 관부 대신 무한우에게 사과하고 또 관부의 목을 눌러 그에게 머리를 조아려 사과하라고 했다. 관부는 더욱 화를 내며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한우는 기사들을 지휘하여 관부를 포박하도록 하고 그를 객방에 가두도록 했다. 그리고는 장사를 불러 말했다. 오늘 종일 빈객들을 연회에 초대한 것은 태후의 조칙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관부가 연회 석상에서 빈객에게 욕설을 하고 조착을 모욕한 것은 불경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탄핵하고는 그를 거실에 가두었다. 태후를 모욕한 셈이 된다며 가두었다. 동시에 관부가 영천에서 저지른 갖가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또 관리를 각지에 파견하여 관씨 일족을 잡아들여 모두 기시형으로 판결하였다. 기시형은 고대의 머리를 잘라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는 참형이라고 합니다. 위기후는 이 일을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여 관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하여 빈객을 보내 승상에게 청원했지만 끝내 관부를 풀려나게 하지 못했다. 무한회의 관리들은 모두 그의 눈과 귀가 되었고 잡히지 않은 관씨 일족들은 모두 도망가거나 숨었고 관부 본인은 잡혀 있으므로 무한우가 몰래 저지른 각종 나쁜 일을 고발할 수도 없었다. 그 다음 치명적인 어전 토론. 위기후는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힘을 다해 관부를 구하고자 했다. 그의 부인이 위기후에게 관장군은 승상에게 죄를 짓고 태후의 사랑과 원수가 됐는데 과연 이제 그를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나 위기후는 후라는 내 직위는 나 스스로 얻은 것이니 지금 내가 그것을 버린다 해도 전혀 유감은 없소. 나는 결코
관부를 홀로 죽게 하고 나 두영만 홀로 살아남을 순 없소 라고 말하였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 또. 헛되도다. 그는 집안 사람들을 속이고 혼자 나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다. 황제는 곧 두영을 입궁하게 하고 두영은 관부가 취중에 한 실언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며 관부의 착오가 사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아뢰었다. 황제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여 위기후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궁에 가서 공개적으로 변론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했다. 동궁은 태후가 거처하는 장락궁을 말합니다. 위기후는 동궁, 태후가 거처하는 궁에 가서 관부의 장점을 적극 찬양하면서 술에 취해 실현한 것에 과오가 있는데 승상은 다른 일로서 그에게 모함하였다고 말했다. 무한우 역시 관부가 저지른 행위를 필사적으로 비난하면서 그가 방향무도하고 대역죄를 범했다고 말했다. 위기후는 이미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승상의 허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무한우는 말했다. 지금 천하는 다행히 안락무사합니다. 신은 황실의 친척으로서 요직을 맡아 애호하는 것은 음악과 개와 말, 전답과 집이고 신이 즐기는 것은 단지 춤과 노래를 잘하는 광대와 솜씨 좋은 공장과 같은 무리입니다. 이와 달리 위기후와 간부는 천하의 호걸과 장사를 불러 모아 밤낮 없이 그들과 의논하고 토론하며 마음속에는 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거나 머리를 숙이고 땅에 기호를 그리거나 이건 다 모반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거나 땅에 기호를 그리거나 태후와 황제에게께서 기거하시는 두 궁궐을 흘겨보며 늘 천하의 뜻밖의 변고들이 발생하여 자기들이 큰 공을 세우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신은 위기후 등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 수 없습니다. 황제는 조정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들 두 사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가? 어서대부 한안국이 아뢰었다. 위기후는 관부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죽었고 관부는 생사를 가벼이 여기면서 손에 창을 잡고 오나라 군영 속으로 달려들어가 몸에 소식군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의 용감한 명성은 삼군에서 드높았고 이는 천하의 복이 드문 장사다. 특별히 엄중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술을 마신 뒤 벌어진 말싸움으로 빚어진 사건으로서 다른 죄상을 끌어들여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못 된다. 이렇게 위기후는 말하고 있는데 위기후의 이 말은 옳습니다. 반면 승상은 관부는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과 왕래하며 백성들을 침탈하고 모욕하며 재산은 수만 금을 넘어서고 영천에서 세도를 부리며 종실을 능멸하고 황족을 침범했다. 이는 이른바 나뭇가지가 줄기보다 크며 종아리가 넓적다리보다 커서 바로잡지 않으면 반드시 찢어진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승상의 말도 역시 타당합니다. 오로지 영명하신 주상께서 스스로 두 사람의 시비를 판결하실 일입니다. 주작도의 그 마음은 위기후의 말이 옳다 했다. 내사 정당시도 역시 위기후의 말이 옳다고 했다가 뒤에는 오히려 다시 감히 자신의 대답을 견지하지 못했다. 나머지 사람도 모두 감히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했다. 황제가 내사들이 자기 의견을 견지하지 못하는 태도에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대들은 평소 여러 차례 위기후와 무한후의 우열을 의논하더니 오늘 변론에서는 어찌하여 마치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말처럼 움츠러들어 자신의 의견조차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가? 나는 그대들 모두를 죽이도록 할 것이야. 황제는 논의를 끝내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태후에게 음식을 올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 태후 역시 이미 사람을 보내 정탐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듣고 있었다. 태후는 화가 나서 식사를 하지 않고 말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미 나의 동생을 기만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을 물고기를 죽이고 고기를 자르듯 그를 죽일 것이오. 도대체 황제는 돌부처처럼 자신의 주장이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지금 황제가 다행히 살아 계셔도 이들 대신들은 오직 부하 내동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만약 황제께서 세상을 뜬 뒤에 과연 이들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사과하며 말했다. 위기후와 무한후 모두 종실의 외척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것을 변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일은 일개 옥리가 곧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낭중령 석건이 위기후와 무한후의 상황에 대해서 황제에게 설명했다. 다음, 무사람들이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좋은 명성을 듣지 못한다. 한편 무한후는 조회가 끝나고 직거문이란 궁의 바깥문으로 백관이 입조할 때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보행으로 입궁하게 되어 있으므로 직거문이라고 한다. 직거문을 나와서 어사대부 한왕국에게 수레를 같이 타고 가자고 불러 같이 가면서 화를 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머리 벗겨진 노인은 두영입니다. 나는 무한후는 조회가 끝난 후에 직거문을 나와 어사대부 한왕국에게 수레를 타고 같이 가자고 불러서 이렇게 화를 내며 말했다. 여기서 한왕국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머리 벗겨진 노인을 대적하려 즉 두영 즉 누구냐 하면은 위기후를 대적하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주저하며 양다리를 걸지요? 한왕국은 한참 만에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왜 스스로 자중자애 하시지 않으십니까? 방금 위기후가 승상을 비방했을 때 승상께서는 관을 벗고 사죄하며 승상의 인을 풀러 황상께 돌려드리며 신은 황제의 친척인 덕택으로 요행히 승상직을 얻었습니다만 원래 그것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위기후의 비판은 모두 옳습니다. 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황제께서는 반드시 승상이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칭찬하여 승상을 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후는 승상께서 겸양하시고 황제께서 승상을 동정하시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속으로 부끄러워하면서 문을 닫아 걸고 혀를 깨물어 자살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승상을 비방한다고 승상 또한 남을 비방하시니 이렇듯 피차서로 욕하고 싸우니 참으로 장사치나 계집애들의 말다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그리 대책을 모르십니까? 그러자 무한후는 곧 사죄했다. 다툴 때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생각지 못했소. 후에 황제가 어사를 시켜 위기후가 관부에 대해서 한 말을 문서로 조사하게 하였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아 기만죄로 결론지어졌다. 어사는 위기후를 탄핵하여 도사공 감옥에 가두었다. 도사공은 관저명으로 전문적으로 황제가 명령한 안건을 책임지는 관아입니다. 그 도사공의 감옥에 가두었다. 효경 황제의 임종 때 위기후는 일찍이 유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유조는 황제가 붕어하기 전에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 유조에는 만약에 효경 황제가 위기후에게 준 유조는 만약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절차에 관계없이 적절하게 황제에게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었다. 위기후가 구금되고 또 관부가 멸족의 화를 당할 큰 죄를 얻어 사정이 날이 갈수록 긴박해지자 대신들도 누구 한 명 다시금 이 일을 황제에게 감히 언급하지 않았다. 위기후는 할 수 없이 조카를 시켜 황제에게 진정서를 올려 유조에 관해 말하게 하여 다시 황제를 아련할 기회를 가지기를 청했다. 진정서가 황제에게 올라왔는데 상서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해보니 상서는 조정의 문서를 보관하는 관직입니다. 그랬더니 경제가 붕어할 때 이 유조가 없었다. 이 유조는 단지 위기후의 집에만 있었고 실은 가신이 인장을 날인하여 봉인해 두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위기후는 선제의 유조를 위조하였다고 또 탄핵이 되었는데 그 죄는 선제의 유조를 위조했으니 그 죄는 참수하여 백성들에게 내걸어 보이는 형에 해당됐다. 마침내 원광 5년 10월에 관부와 그의 가족 모두가 사형에 처해졌다. 위기후는 관부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되지 않았어. 그래서 죽게 됐다는 그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관부와 그 가족이 모두 죽게 돼 사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비분간개하여 큰 병을 앓았다. 그는 두 번 다시 음식을 들지 않았으며 오직 죽기만을 원했다. 뒤에 황제가 위기후를 죽일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위기후는 비로소 다시 식사를 시작하고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조정도 이미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때 또 위기후가 황제를 나쁜 소리로 비난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떠돌았고 그 말이 황제에게도 들어갔다. 그리하여 위기후는 12월 30일에 위성 큰 거리에서 참수되었다. 그해 봄에 무한우는 큰 병이 들어 쉬지 않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데 그 내용은 모두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것이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무사를 불러 무당을 불러 그의 병을 보게 하니 무사는 위기후와 간부의 두 귀신이 함께 그를 감시하고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결국 무한우는 죽었고 그의 아들 염이 직위를 계승했다. 원식 3년, 원식은 한무제의 세 번째 연호로서 원식 3년은 기원전 126년에 해당합니다. 원식 3년 그는 즉 무한우의 아들인 염은 짧은 옷을 입고 입궁하였다 하여 불경죄에 걸려 삭탈관직됐다. 훗날에 회남왕 안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조정은 엄격하게 조사하도록 명했다. 이전에 회남왕이 장안에 아련하러 왔을 때 당시 무한우가 태위였는데 폐상까지 가서 회남왕을 맞았다. 그는 회남왕에게 지금 황제께서는 아직 태자가 없으신데 대왕께서 가장 현명하시고 또한 고제의 손자이십니다. 황제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대왕께서는 황위를 계승하지 않으시면 또 누가 마땅히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회남왕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해서 무한우에게 엄청난 황금과 재물을 선물로 주었다. 황제는 위기후 사건이 발생할 때부터 무한우의 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만 태후와의 관계 때문에 참고 있었다. 무한우가 회남왕과 결탁하고 뇌물을 받은 사건을 듣자 황제는 무한우가 살아있었다면 그건 아주 전 가족이 멸족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태사공은 말한다. 위기후와 무한우는 모두 외척관계에 의하여 요직에 앉게 됐고 관부는 결정적인 시기에 한 번의 결단과 공로로 이름을 드러냈다. 위기후가 등용된 것은 5초 7국의 반란을 평정한 때문이며 무한우가 영화를 얻게 된 것은 완전히 황제와 황태후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위기후는 실로 시세의 변화를 알지 못했고 관부는 배우지 못하고 권모술수를 알지 못했으며 또 물러설 줄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함께 규합하였지만 마침내 재앙에 화를 불러일으켰다. 무한우는 자신의 지위를 등에 업고 권모술수 부리기를 좋아하였고 술자리에서 빚어진 몇 마디 말 때문에 생긴 원한으로 두 사람의 현인을 모함하고 해쳤다. 참으로 슬프도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옮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생명조차 보장하지 못하였다. 무사람들이 모두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좋은 명성을 듣지 못했다. 슬프도다. 재앙은 바로 이로부터 비롯되었도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위기후와 무한우 그리고 관부 얽히고 설키고 지나가는 이야기. 자.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거 단편 소설 한 편에 잘된 소설 같다는 이 평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끝.